글로벌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하나대투증권 박문한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요? 네, 주말에 경제 지표는 거의 없었죠.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가볼까요? 일본 정부는 27일 날 임시 가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3조 5천억 엔 규모의 긴급 경기 부양책을 결정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발표 직후 일본 정부에서는 이 조치를 통해서 GDP 성장률을 0.7%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정부의 전망이야 지금까지 늘 맞은 적 별로 없으니까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우처의 지급이었죠.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 4,200억 엔 규모의 지역주민 생활 긴급 지원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서 주로 귀향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젊은이들과 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우처의 발행은 매우 적극적인 부양책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기한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소비가 먹통 상태인 일본 경제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베노믹스의 또 다른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재정 균형의 방향인데요. 주로 신규 일자리 역점을 두되 과도하게 지급된 사회 보장비는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재정 균형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즉 일본도 프랑스처럼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것을 바로잡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법인세율을 2년에 걸쳐서 3.29%포인트 이상 인하하기로 하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폴리시 믹스에 바로 세금 효과까지 누리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가 일어설 때까지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죠. 결과를 떠나서 끊임없이 노력을 퍼붓는 일본 정부의 찬사를 보낼 만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죠. 역시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인민은행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몹시 획기적입니다. 기존 예대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 등의 예금을 예금 총액에 포함시킨다라는 발표였는데요. 예대율, 이거 일종의 지급준비율과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즉 유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어려우시죠? 다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형은행의 예대율은 75%입니다. 이것은 예금 총액이 1억 원이라면 7,5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금이 늘어나면 대출 가능 금액도 늘어나겠죠.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맡긴 돈도 예금으로 인정하겠다라면 전체 예금액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예대율을 움직이지 않고서도 대략 1조 5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이 시장에 더 풀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이 조치는 곧 지급준비율을 120bp 이상 한꺼번에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파격적으로 느껴지시죠? 중국이 사정의 칼날을 세운 이후로 보시라이부터 시작해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쉬차이호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리고 최근에 링지와까지 숙청함으로써 대략 마무리되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제는 할 일 다 끝났으니까 경기 부양에 힘을 쏟기 시작하겠죠. 지난 11월 말 금리의 인하에 이어서 이번 조치는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벌써 1년이 훌딱 가버렸네요.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